안녕하세요. 인생직업TV의 송노무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생직업TV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이죠. 2차 공인노무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때 10개월간의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최단 기간 내에 합격을 한 염하영 공인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영 공인노무사는 이전에는 LG생활건강의 브랜드 마케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요. 안정적인 대기업을 퇴사를 하고 실제 커리어 전환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 인생직업을 보시는 여러 수험생분들 또는 직업에 대해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아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고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큰 커리어 전환에 있어서 고민했던 포인트들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 공인노무사를 10개월 만에 합격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단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8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염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LG생활건강에서 약 3년간 근무를 하다 마치고 전업으로 공부를 해서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제가 지금 커리어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브랜드 마케터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거의 신의 직장인데, 그런 곳을 어떤 고민 때문에 그만두게 되셨고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셨는지, 그런 고민사항이 좀 궁금하거든요. 같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되게 운이 좋게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마케터로서도 커리어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대규모 조직에 있다 보니까 저의 이제 업무에 있어서 업무 재량권이나 자율성이 조금 제가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충분히 갖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어떤 나이를 먹던 어느 직장에 가던 남들이 모두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을 좀 갖추고 싶다. 그래서 자격증을 좀 따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듣기로는 정말 회사 내에서 정말 일을 잘하고 또 브랜드 마케터로서 거의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이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은 또 마케터로서 다양한 비전들이 있을 건데 공인 노무사를 취득을 이제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무사를 선택한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라이센스를 따야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다양한 이유로. 그래서 저도 저만의 이제 브랜드나 전문성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에 라이센스를 따야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제 수많은 직업들 중에서 노무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노사 관계나 조직 문화와 같은 부분들이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저에게 더 친숙하고 익숙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사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서 선배님께도 그때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맞아요. 네, 많은 조언 얻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고민들이 현재 정말 괜찮은 대기업에서 좋은 연봉과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지금의 상태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만의 브랜딩과 내 전문성을 쌓아가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들이 좋겠냐라고 했는데 이미 답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충분한 자기 성찰과 본인이 잘하는 거 그리고 못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도 적극적으로 공인노무사 공부를 하는 것을 권해드렸고, 본인이 이제 최종 퇴사까지 한 다음에 10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고 합격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본격적으로 노무사를 공부를 하시거나 실제 일과 이제 공부를 병행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드렸으면 하는 부분은 10개월 만에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좀 세웠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때 선배님께서도 저에게 합격 수기를 한번 프린트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그런 걸 좀 읽어보면서 합격 수기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느껴서 본격적으로 수험을 시작하기 전에 생동차를 기반으로 해서 거의 50개가 넘는 합격 수기를 좀 분석을 했고요. 그 중에 한 10개 정도는 프린트를 해놓고
제가 참고한 부분들 이제 형광펜을 쳐놓고 책상 한 켠에 두고 중간중간 찾아보면서 저의 이런 수험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이미 미리 다 짜두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공부하면서 합격 수기를 계속 찾아봤나요? 한 번 처음 해본 게 아니고? 연기 1기 때는 뭐 통학하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밥을 혼자 먹을 때 동기부여 차원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수시로 계속 찾아봤었어요. 수시로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내가 네. 잘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는 예. 차원인 거죠. 그렇구나. 또 뭐 다른 이제 하루에 공부 일과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선 저는 하루에 최소 10시간 이상은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순수 공부 시간으로 꼭 채우려고 했고 사실 이제 수험가에서는 공부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효율이 중요하다라는 걸로 이제 논쟁이 많이 있긴 한데요. 저는 생동차로도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좀 시간을 많이 채워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시간에 내가 몇 페이지를 볼지를 할당을 해서 시간과 양을 함께 채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물리적인 시간 확보와 효율적 시간 관리를 두 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10개월 동안 하면서 좀 힘든 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힘든 과정 안에서의 희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힘든 점과 조금 뭐 좋았던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힘들었던 점은 제 이제 친구들이나 회사 동기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하게 기업 생활을 하고 있고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SNS에서 볼 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러고 있나 뭐 이런 한탄도 조금씩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아무래도 그렇죠.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무래도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그만큼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인생사에 당연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 같고 그런 화려한 마케터로서의 커리어를 중단을 하고 큰 선택을 했고 그 분야가 물론 이제 익숙하지 않았던 인사노무 분야였기 때문에 더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긴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보실 건데 빠른 합격에 좀 팁을 주고 싶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자가 피드백을 수시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농사 시험을 2기, 3기가 되면 거의 매주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모의고사 때 이제 최고 답안과 비교를 하면서 어떤 점을 더 개선해야 할지를 모의고사 마지막 페이지에 빨간 펜으로 강렬하게 이제 기억에 남도록 뭐 로마자 숫자를 어떻게 쓴다 아니면은 키워드는 어떻게 좀 더 돋보이게 써야지 이런 것들을 조금 피드백을 많이 하면서 다음 모의고사에 바로바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부법을 할 때도 내가 이 공부법의 목적에 맞게 나에게 습득이 되었나? 뭐 백지복습법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나에게 키워드를 많이 남겼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피드백을 하면서 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혹시 10개월 동안에 계속 정말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고 순수 공부 시간이 10시간이면요 건강관리라든지 또는 운동을 하면서도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보내려는 노력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도 있나요? 네, 저도 이제 선배님이나 아니면 합격수기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체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지막 2차 시험은 거의 여름에 있기 때문에 더워지면은 몸이 정말 힘들어진다. 마지막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운동은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험 직전 2개월 전까지는 거의 꾸준히 운동을 계속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사실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목소리로 이제 판례 같은 부분을 mp3 형식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들으면서 운동을 하거나 뭐 통학 시간에도 계속 들으면서 리마인드를 하거나 그렇게 좀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번에 시험 문제 중에 정말 보통은 뭐 취업규칙 변경이라든지 뭐 다양한 좀 A급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C급 문제라고 하죠.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대처했어요? 사실 생동차 분들이 아무래도 A, B급 위주로 많이 가져가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시간에 그 압박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런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퇴사를 하기도 했고 퇴직금도 딱 1년만 버틸 수 그쵸, 있는 정도가 네. 있어서 사실 정말 1년 만에 합격하는 게 조금 간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유예생 이상처럼 공부를 하자 해서 ABC급을 비중을 두지 않고 모두 다 받고요. 이번에 좀 변별력 있게 문제가 나와서 다행히 그런 부분이 잘 맞아 떨어져서 더 운이 좋게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10개월 동안에 하루 10시간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서 결국 긍정성을 잃지 않고 최종 합격을 했다는 게 기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금 이제 수습도 받아야 될 것이고 집체교육도 남아있고 그런 시간들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다양한 인사 조직의 개선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데요.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직은 제가 노무사의 다양한 업역 중에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겠지만 제가 짧지만 기업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노무사로서 쌓아 나아가야 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단순히 이제 법의 논리뿐만 아니라 현실의 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감정들을 고려해서 조금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노무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인생직업TV에서는 10개월 만에 2차 시험을 합격한 하영 예비 노무사님을 모시고 같이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직업TV는 여러분들의 직업과 삶 전반의 가이드를 주고 솔루션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